네, 이번 시간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흐름을 짚어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신혜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신혜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은 분양가 상승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에 관한 내용 준비했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 특히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죠.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에 분양가는 눈에 띄게 올랐고 또 실수요자들의 부담도 그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단지들은 여전히 10억 원 이하의 가격으로 나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라는 새로운 기준이 도입되면서 향후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핵심 이슈를 중심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 흐름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분양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분양가 높아지면 수요가 좀 줄어들면 좋겠는데 여전히 인기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수요는 여전히 많은데요. 지난달 청약을 받은 서울 은평구 힐스테이트 메디알레는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분양가 최대 11억 5,060만 원이라는 고분양가 논란에도 1순위 청약에서 마감됐습니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지난 9년 동안 2배 가까이 올랐는데요. 이 때문에 지금이 가장 저렴할 때라는 인식이 큽니다. 제로에너지 건축과 층간소음 규제 등이 맞물리면서 앞으로 분양가는 더 오를 전망입니다. 네, 분양가 더 오른다고 하니까 정말 공포스러운 소식인데요. 앞으로 분양가 얼마나 더 오를까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전국에서 신규 분양된 민간 아파트 단위 면적당 평균 분양 가격은 575만 5천 원입니다. 2016년 4월 278만 1천 원과 비교하면 9년 동안 2배 넘게 상승한 셈인데요. 서울 평균 분양 가격은 1,376만 3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고점이었던 1,428만 원을 찍은 작년 11월과 비교하면 50만 원가량 떨어졌지만 최근 4개월 사이에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권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작년 4월 789만 원이었던 평균 분양가는 올해 875만 2천 원까지 증가했고 전용 84제곱미터로 환산하면 무려 7억 원이 넘는 수준입니다. 네, 과거의 사례들 구체적으로 하나씩 짚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분양가 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원인이 뭘까요? 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건설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이 가장 주된 원인으로 꼽힙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건설공사비 지수는 지난 1년간 꾸준히 상승했는데요. 환율 등의 영향으로 3월 건설용 중간재 수입품 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서 8.1% 상승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건설업 평균 임금도 27만 6,011원으로 9년 전 16만 8,571원과 비교해서 63%가량 올랐습니다. 친환경과 층간소음 규제 강화로 분양가가 더 오를 거란 전망도 있는데요. 이달부터 건축물의 에너지 자립률을 규제하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제도가 30가구 이상 민간 공동주택에 적용됩니다. 민간주택은 아파트 전력 소비량 중 13에서 17%를 태양광이나 지열 등의 방법으로 직접 생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추가 설비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국토교통부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규제가 시행되면 공사비가 전용 84제곱미터 기준 130만 원가량 더 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올해부터 모든 공공주택에 층간소음 기준 1등급 수준도 적용됩니다. 바닥 두께를 4cm가량 늘리고 고성능 완충제를 사용해서 기존보다 4배 강화된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충족할 때까지 보완 시공을 해야 합니다. 네, 이 보완 시공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 건설사 입장에서는 꽤 부담이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업계는 건설 원가 증가도 문제지만요.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더 걱정하는 분위기입니다.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행정 절차를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업계 관계자는 설계 기준 평가 등 절차상 발생하는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면서 분양가가 얼마나 오를지는 실제 사례가 나와봐야 알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고분양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요. 역시 좀 실수요자들이 반기고 있는 그런 단지도 있다고 하던데 어딜까요?
네, 맞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에 수요가 몰리고 있는데요. 이달에는 전국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 12곳이 청약에 나섭니다. 부동산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요, 올해 청약을 진행한 상한제 단지의 평균 경쟁률이 18.83대 1로 나타났습니다.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은 곳에 비해 4배 이상 높은 수준이니까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겠죠. 네,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관심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럼 주목할 만한 곳 어디가 있을까요? 네, 먼저 서울 강동구에 있는 고덕강일지구 마지막 민간 분양단지인 고덕강일 대성 베르일이 청약에 나섭니다. 이 단지는 지하 2층부터 지상 15층 13개 동 613가구로 조성되는데요. 전용 84제곱미터 분양가는 9억 7,500만 원에서 9억 8,400만 원에 책정됐습니다. 지난달 청약을 받은 구로구 아파트와 비교하면 2억 원 이상 저렴한 수준입니다. 경기 오산시 오산세교 아테라, 평택시 금성백조 예미지, 김포시 오퍼스 한강 스위첸들도 이달 분양에 나설 예정입니다. 오산세교 2지구 A12블록이 들어서는 아테라는 민간 참여 공공분양 아파트로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 6개 동 433가구 규모입니다. 후분양 단지인 평택 고덕신도시 A48블록의 금성백조 예미지는 지상 최고 23층 5개 동 431가구로 지어지는데요. 모두 전용 84제곱미터 단일 면적입니다. 인근에 평택시청 신청사가 들어올 예정인 행정타운이 조성 중이고요. 삼성 평택캠퍼스 등 산업단지가 많아서 직주 근접이 용이합니다. 분양가가 상승하는 거, 이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제도에도 영향이 있다라고 했는데, 자, 그렇다면 이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걸까요? 네, 올해 6월부터 시행이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 이번 달부터 단계적으로 민간 건축물에도 적용이 됩니다. 이미 공공분양 아파트는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민간 분양 아파트도 이제 에너지 자립률 20에서 40% 미만 5등급 기준을 맞추기 위해 친환경 설비와 자재, 기술 등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이런 기술 적용이 무료가 아니란 점입니다. 건설업계는 제로에너지 인증을 위해서 평균 3에서 8%의 추가 건축비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는 분양가에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죠. 네, 안 그래도 분양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이 제도까지 적용이 된다면 이 분양가 또 오를 것 같은데 얼마나 상승할 것으로 예측이 될까요? 네, 기존 아파트가 3.3제곱미터당 2천만 원 수준에서 분양되었다면 제로에너지 건축물 기준을 적용할 경우 2,100만 원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각종 친환경 자재, 고효율 설비, 또 유지관리 시스템 도입 비용까지 포함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분양가 상승을 더 체감하게 될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2030년까지 공공건축물은 물론이고 민간 부문에도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를 확대할 예정인데요. 이를 통해서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최대 60%까지 감축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분양가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정부 측에서는 강하게 계속해서 이 정책을 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인증을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 이유 따로 있을까요? 네, 단기적으로는 물론 건축비 상승이 불가피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유지관리비 절감이라는 경제적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로에너지 아파트 단지의 경우 난방비와 냉방비를 포함한 연간 에너지 비용이 일반 아파트 대비 최대 50% 이상 절감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실제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는 국내 최초로 제로에너지 건축물 3등급 인증을 받은 서울 강동구 고덕 온빛체가 지난달 19일 입주를 시작했는데 고덕 온빛체는 에너지 효율 등급은 최고 등급인 1+++++ 에너지 자립률은 60% 이상 확보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이를 위해서 고성능 복합 단열 기술, 지열, 태양광 발전 설비, 건축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적용했는데 일반 공동주택과 비교해서 세대당 전기, 냉난방 비용을 월간 약 22,000원, 약 34%가량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는 관련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 혜택 또한 확대하고 있어서 녹색금융을 통해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정책도 병행하고 있는데요. 실소유자 입장에서 손해만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미래 세대의 환경까지 고려한 건축의 질적 전환이라는 측면에서도 분양가 상승을 무조건 부정적이게 바라보기보다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시각도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아파트 분양가는 향후에도 상승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제로에너지 건축물 기준이 적용되면 더 높은 품질의 주택이 공급되는 만큼 그에 걸맞는 가격 상승 또한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수도권 내 10억 원 이하의 우수한 단지들이 여전히 있고요. 또 이들 단지는 청약 통장과 실거주 요건을 갖춘 실수요자들에게 매우 큰 기회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분양가 상승, 그리고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 함께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실수요자분들께 여러 가지 도움이 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신의 아나운서와 함께한 마켓 트렌드였습니다.